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헬레나,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런던에서 본 자료와 완전히 다르잖아? BBC 다큐멘터리 팀이 서울 청계천에서 촬영 중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PD 헬레나 워커슨이 독일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한국에 온 목적은 단순한 취재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요청하고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행 티켓을 끊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 걸까요? 영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놀라운 한국의 진실, 지금 그 현장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워커슨입니다. 영국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PD입니다. 어느 날 런던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청계천이라는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아시아 도시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용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온 라우렌스 밀러는 독일에서 온 도시 재생 전문가입니다. 52세인 그는 유럽 전역의 도시 프로젝트를 평가해온 베테랑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진짜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이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예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와 복잡한 도로, 그리고 빼곡한 자동차들이 전부였습니다. 라우렌스도 고개를 저으며 이런 콘크리트 도시에서 무슨 자연 재생 이야기를 다룬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전형적인 아시아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온사인과 상점들,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국인 직장인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청계천에 꼭 가보라고 추천하더군요. 그 사람의 표정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았는데 마치 자신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본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 프로젝트는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는 성공 사례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라우렌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수많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평가해봤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 압력이 심한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청계천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과거 복개된 하천을 다시 복원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보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청계천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조식을 마치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렸는데 역에서부터 청계천 안내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설치되어 있더군요. 외국인 관광객을 의식한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라우렌스와 함께 주변을 살펴봤는데 물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짜 자연복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어르신들, 그리고 출근길에 잠깐 들른 듯한 직장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보아 출근 전인 것 같았는데 물가에 서서 한참 동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이런 시간이 일상의 소중한 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라우렌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정도 수질이라면 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 건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나 파리의 생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수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셨는데 마치 이곳이 당신의 집 앞마당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관광지를 구경하는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혹시 이곳이 정말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2세라고 하신 김순자 할머니였는데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사 정도였지만 할머니께서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아시고는 직접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처음 보건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얼마나 시끄럽고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교통도 엄청 복잡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왜 이런 공사를 하나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아오시면서 직접 목격한 변화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어서 아래쪽이 항상 어둡고 음침했다고 하셨어요. 상인들도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원이 완료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공간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이곳을 데리고 와서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이곳의 변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물고기도 없었고 그냥 물만 흐르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양한 새들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라우렌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주민들의 진솔한 증언만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정부 홍보 자료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지나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라우렌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정말 귀중하다고요. 실제 거주민이 20년 가까운 변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하는 것만큼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담당 직원인 이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29세의 젊은 공무원이었는데 청계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지 3년이 됐다고 하더군요. 라우렌스는 전문가답게 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부 보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민 이용료는 받지 않는지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는데 오히려 그의 솔직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언론의 비판도 심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했다는 것이 민수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점점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라우렌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언제든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공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각종 문화 행사도 시민 주도로 열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 사례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라우렌스가 지적한 지속 가능성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도됐지만 초기의 화려함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거나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민수 씨의 진솔한 태도와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평일 낮 12시경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여성 직장인이었습니다. 33세 정도로 보이는 최은영 씨였는데 혼자 앉아서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하더군요. 은영 씨의 이야기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회사가 을지로에 있어서 청계천까지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점심 먹을 곳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은영 씨가 이곳에 대해 말할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공간을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복잡한 도심에서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은영 씨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꼭 이곳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관광지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라우렌스도 은영 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일상적인 이용 패턴이라고 했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은영 씨 외에도 다른 직장인들과 잠깐씩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왔다가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라우렌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유럽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들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정착됐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온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세 정도로 보이는 서준이라는 아이가 물가에서 물고기를 신기해하며 할아버지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68세인 서병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해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서울에 이런 곳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한강에 가야만 물과 자연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손자에게 깨끗한 물과 물고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맑은 서울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관광지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장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서준이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보며 계속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고기 이름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왜 이런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곳에 오면 도시에서도 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물고기나 새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우렌스도 이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서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유와 자연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울을 물려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녁 무렵 청계천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가족이 청계천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질베르라는 50대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파리시청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질베르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수변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파리에도 생강이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특히 질베르가 감탄한 것은 물의 깨끗함이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서 이 정도로 맑은 물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봤지만 수질 관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질베르의 가족들도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저녁 조명이 켜진 청계천의 야경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연신 감탄했어요. 딸은 물고기들을 보며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질베르는 라우렌스와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럽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해온 전문가들이라 대화가 깊어졌어요. 질베르는 파리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렌스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며칠간 직접 보고 경험한 결과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이용 패턴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질베르는 또한 한국의 행정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도해봤지만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질베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한국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인정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라우렌스도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질베르와 한참 동안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유럽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독일의 여러 도시들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질베르는 마지막에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라고 하더군요.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나라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라우렌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처음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일찍 일어나서 청계천을 한 번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새벽 6시경의 청계천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직 관광객들이 오기 전이라 더욱 고요했고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몇 명 보였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깅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41세인 김태현 씨였는데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직장이 강남에 있어서 출근 전에 이곳까지 와서 운동을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태연 씨의 이야기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울살이가 견딜만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태연 씨가 이곳을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됐다고 했어요. 단순히 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태연 씨는 또한 외국인 친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랑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대단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연 씨와의 대화를 통해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계천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시설이나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든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라우렌스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 다 이번 취재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시재생 사례 취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국 사회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발견하는 여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라우렌스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사례를 동료들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이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런던으로 돌아가서 정말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 사이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는 그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룬 이 작은 기적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